민중당 박승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제기했던 민주노동당과 박근혜 독재에 맞서 싸우다 강제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이 민중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중당은 불공정 자산을 몰수로 재벌들의 곳간을 열어 서민들에게 되돌려주려고 합니다. 일대 99 불평등과 대문림을 끝내고 사회 대개혁을 이끌 강력한 진보야당 민중당과 박승학을 지켜봐 주십시오. 포항 경제 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경제의 수출 의존율이 75%에 달합니다. 세계 경제 위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포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 의존 포항 경제를 점차적으로 내수에 기반한 지역 경제로 방향을 전환하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위기는 곧 민생의 위기입니다. 당장 우리 서민은 생계가 너무나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그러합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에 더욱 어려운 사람들은 없는 우리 같은 서민들입니다. 포스코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2019년 연결 영업이익이 3조 9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매년 수조 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 돈이 포항 지역에 그리고 노동자를 위해서 쓰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포스코 이익의 일부를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고 포항 지역의 서민 정책에 활용한다면 포항의 내수 경제도 살아나고 민생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특별법을 제정해서 경영의 투명성도 보장하고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포항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 공유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학 후보님의 헌법 정신과 안보 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저희가 볼 때는 김병우 후보님께서 세상의 변화,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미동맹 파기, 필요하다면 파기를 해야죠. 왜냐? 이미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세계 12, 11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미국의 바지가장이를 잡고 있는 것 자체가 잡아야 된다는 발상을 갖고 있는 김병우 후보의 사고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기호 7번 민중당 박승학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 후보님의 공보물 아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 건지 건설회사 사장이나 이벤트 회사 사장을 뽑는 건지 헷갈리기도 했지만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어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새 후보님의 12페이지짜리 공보물에서 노동자 혹은 그 비슷한 단어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 활성화다, 철강도시 포항이다 말들 많이 하십니다. 산업 현장에서 목숨 잃고 다치고 사내하청으로 비정규직으로 온갖 차별과 멸시,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하며 오늘의 포항을 만든 절대다수 노동자들에 대한 공약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병우 후보는 12페이지 공보물에 노동이라는 단어 자체 아예 없었습니다. 허대만 후보는 노동안전문화센터 건립 딱 하나. 박승호 후보는 우리 노동자들이 무슨 큰 혜택이냐 누리는 것처럼 노동이라고 하나 들어있는 게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 우선 채용 금지였습니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없었으면 오늘의 포항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새 후보님이 노동자들을 생각하시는 게 공보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게 다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포항 지역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삶과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병우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 후보님께서 12페이지짜리 공보물엔 노동자 혹은 그 비슷한 단어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예 생각이 없으신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려봅니다. 지금 청년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 기본권 침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청년들이 아주 많이 일하고 있는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부당해고 금지 등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만약 국회에 들어간다면 이러한 법안 개정할 생각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포항의 한국노총이 미래통합당 김병욱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 공보물에 노동 관련 정책을 넣어놓지 않은 건 이 공보물은 제가 구상하고 제가 밝힌 우리 지역에 대한 비전을 담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질문한 것은 청년 노동자에 대한 권리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우리 박승학 후보께서 말씀하신 청년 노동자의 권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한치의 흠없이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허대만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 포스코를 비롯한 포항 지역의 사업장들에서 산업재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아울러 포스코 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고 온갖 협박과 회유,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고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포스코는 여전히 나 몰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 CCTV 관리센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시청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였었습니다.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투쟁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질문드립니다. 더불어 코로나 극복을 위해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교사, 공무원의 노동상권 그리고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가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사 공무원들의 노동권 보장은 이건 장기적으로 정부 대통령 공약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대만큼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ILO 그 협약 비준을 통해서 이 공무원 노조 또 이 교원 노조의 이 합법화 또 이 법 외 노조가 돼 있는데 이거 법 내 노조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포항시청의 금침원 이들과 또 CCTV 그 센터 관제센터 그 조합원들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제가 여러 번 만나고 또 우리 당 소속의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금침원들은 특히 우리 시의원들이 네,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후보님. 예. 알겠습니다. 박승호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공분에 노동이랑 딱 하나 남아 있었는데요.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 우선 채용 금지던데요. 박 후보님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 후보님은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한 줄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시장할 때도 우리 노동자들도 근로자들도 전부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 한 정책이 다 노동자들 근로자들에게 다 혜택이 됐다. 그리고 제가 또 하면서 그 덕업관 우리 요즘 한노총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동자들을 위한 회관도 건립해주고 또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그런 수영장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한 줄 넣어놨습니다만 이것은 노동조합은 친인척만뿐만 아니고 우리 고위공직자라든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기회를 균등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입니다. 다리 놓고 길 닦고 건물, 회사 유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안 짓고 설치 안 하고 유치 안 해서 이 포항 경제가 어렵습니까? 포항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처지가 개선되어야 상인분들도 살고 지역 경제도 시장 경제가 살아납니다. 선거 때만 되면 형산 노타리에 유세차 끌고 선운동원들 데리고 오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상적으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귀 기울이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승욱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땀을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대기업의 서막을 이루기 위해서 출마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현재 재벌 곳간에 사내유보금 1,500조가 같이 있습니다. 이 돈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가계부채가 1,500조가 똑같습니다. 결국 이 돈은 노동자들한테 가야 될 정당한 대가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 그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한 비싸게 상품을 판 그 금액이 1,500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벌들의 부를 쌓는 데만 모든 정책이 집중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재벌주의 정책이 아니라 이 땀을 일하는 노동자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은 지진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요. 이러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포항의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고 개선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코로나와 같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재난 문자 발송이 늦었었고 의심 증상이 있어 보건소에 가면 빠른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시급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인력과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재난기본소득은
당장은 도움이 되지만 지속적으로 지급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처럼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어제 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민중당 지지연설에서 소개한 건데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하면 재난으로 실업을 당하거나 가게 문을 닫은 분들에게 시력급여처럼 일정 기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의료 확대, 강화 시급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합니다. 먼저 포항의료원을 대학병원 수준으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내야겠습니다. 부족한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관한 공통 질문 이어집니다. 울릉군에서는 최근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포항 울릉 간 대형 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되고 대신 소형 여객선 취항이 예고되면서 주민들은 교통 대란과 경기 침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데요. 울릉군의 열악한 정주 기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겁니다.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울릉도 그러면 독도가 연관되어 떠오릅니다.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어 영토 상징의 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릉도는 관광지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울릉도 주민분들께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정책은 울릉도 주민들의 자긍심을 구기고 있습니다. 경영 합리화란 명분을 내세워 울릉도 저동 우체국을 폐쇄 대상으로 선정했고 포항을 오가는 대형 여객선 선플라워를 작은 배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 수호 주민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울릉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 보조를 늘려 대형 여객선을 지속적으로 운행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울릉보건의료원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최신 시설의 의료 장비를 도입해서 울릉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 책임지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최저 가격제 도입처럼 오징어를 포함한 수산물 최저 가격제 도입하여 어민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울릉도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민중당 박승혁은 울릉도 주민분들은 국경을 지키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걸맞는 정책을 펼쳐서 자부심을 갖고 울릉도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의 기회를 다시 한번 갖겠습니다. 우리 박성석 후보께 아까 질문을 못 드려서 질문을 드리면 이 민중당 홍보물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시사를 주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 중에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중에는 계절에 따라서 일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불가피한 비정규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사회 저는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도 거기에 앞서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교육이나 의료, 기초생활에 있어서 최소한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자녀 교육, 의료, 기초생활이 걱정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박성호 후보의 생각과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나라의 경제력이 발전하고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 기본적으로 복지라든지 따라오는 재반 시스템이 따라줘야죠. 이 비정규직 필요할 때 있습니다. 저희가 말한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드시 돼야 되고요. 단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호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쩔 수 없이 계절적인 요인, 업무적인 요인들로 단기간 근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예. 그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용보장기금 형식으로 정규직의 1.5배의 급여를 제공한다라는 것이 저희 민중당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무조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포스코가 네. 600억 정도의 교육재단에 대한 지원을 해오다가 최근에 70억 정도로 줄여버렸습니다. 네네. 저는 이 교육 지원을 줄이는 게 매우 잘못된 방식이고 이 교육 보국이라는 이 창사 이념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포스코의 교육 이 지원이 오히려 이 지역 사회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지되고 우리 박성욱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 못 먹고 못 입으시더라도 자식 교육 했었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죠. 네.
우선 시간이 종료됐고요. 이어서 기호 7번 민중당 박승억 후보 7분간 토론 주도해 주시면 됩니다. 허대만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그 위성비례 정당 문제로 연동형 비례제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치 거꾸로 돌려놓았습니다. 허대만 후보님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 창당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 예. 허 후보님께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지 말고 민주당원들과 지지자분들에게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 비례대표 투표는 각자 선호하는 진보정당에 투표하자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당은 다르지만 참 소신 있고 멋진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려보면 예. 지금도 페이스북에서 주장하셨던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네. 그러한 생각이 변함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민주당과 허대만 후보 지지자분들께 정당 투표는 민주당의 위성정당 말고 각자 선호하는 진보정당에 투표하자고 오늘 이 자리에서 호소하실 생각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제 개인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독일식 그 선거제도 도입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런 선거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대립과 갈등의 이 한국 정치를 극복하고 연대하고 연합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유연하게 이 연대 연합이 가능해야 대립과 갈등의 한국 정치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난 연말에 만들어 놓은 이 선거 제도의 맹점을 미래통합당이 너무 절묘하게 파고들어 버려서 무기력화 시켜버렸는데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찍고 정말 우리 당원들이 선호하는 정당을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연대 연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선거제도 바꾸겠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호소하실 생각이 좀 없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김병국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SRF 문제 좀 많이 하셨는데 우리 당 입장도 지금 당장 가동 중단, 폐쇄 이전,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 후보님 입장에서도 당선되신다면 SRF 가동 전면 중단하고 피해 입은 주민분들께 보상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갑으로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답은 하루라도 빨리 중단할 수 있도록 대체 소각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성을 빨리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허대만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 대물림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민중당은 강력한 부유세 도입으로 불공정 자산 재분배로 불평등 문제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 3월 리얼미티에서 여론조사한 결과인데요. 초고소득자 부유세 도입에 대해서 국민 67%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시절 $25,000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100%의 세율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슨도 강력한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자산 재분배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재벌 총수와 최고 갑부에게 최대 90%의 부유세를 부과하여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자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떤 정책이든 국민적인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유세, 우리 사회의 최상층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압도적인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공감대를 넓혀서 국민 다수, 좀 더 다수 또는 당사자의 합의까지 동의까지 얻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의 최상위층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공감대 형성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김병욱 후보께 같은 질문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질문을 요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집중 좀 해주시고요. 재벌 총수와 최고 갑부들한테 90% 부유세 부과하는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역효과 부작용이 더 클 것 같고 그게 우리 시장 경제 네, 시장에 알겠습니다.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승호 후보님께 간단하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 과정에 자본과 다툼이 많았는데 억울함과 서운함도 많이 계실 겁니다. 짧게 미래통합당의 공천 문제점에 대해서 후보님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천 문제점은 뭐 언론에 다 났죠. 경선이라는 것은 시민의 지지를 가장 많은 받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1, 2등을 하든가 1, 2, 3등을 하든가
뭐 4명을 다 하든가 해야지 이것은 1, 2등을 제쳐가고 3, 4등을 했다는 것은 이 비상식적이고 또 많은 우리 보편적인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포항뿐만 아니라 전역에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수용 못하는 무소속 후보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또 TK 지역에서도 무소속 후보들이 네, 알겠습니다. 네, 후보님 열심히 말씀 하고 있는 고맙습니다. 후보들도 많이 예. 있습니다. 자산 재분배, 부유세 생소하실 겁니다. 민주노동당에서 무상교육, 무상의료자 할 때도 생소하셨을 텐데요. 오래지 않아 무상교육, 무상의료 현실화됐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세계적 추세가 이미 부유세, 자산 재분배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중당의 불공정 자산 재분배로 불평등과 기득권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릴 텐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현 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성격도 갖고 있죠.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앞에 당당하게 한미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한계이자 극복해야 될 과제라 생각합니다. 자주권이 있는 나라라면 6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 압력에 대해 국민 여론처럼 그럴 바엔 차라리 나가라 이야기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에게 호구 취급 당하며 온갖 소모를 당해야 합니까? 이번 기회에 예속적인 한미동맹 해체하고 평화시대에 걸맞게 자주적이고 대등한 한미관계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평화와 통일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북한의 다리를 놓는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당사자가 아니라 중재자 역할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이도 저도 못한 채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당사자로서 주인답게 처신해야 됩니다.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문재인 정부가 당사자가 되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지역 현안에 관한 공통 질문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포항이 첨단 과학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발달에 따른 문명의 발달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문제는 4차 혁명 시대 첨단 과학도시로의 도약 방안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4차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인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지만 이미 사회 곳곳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무의 편의점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이 전면화되면 적어도 10만 명의 알바 청년들의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인공지능 자동차가 도입되면 운송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카센터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4차 혁명 시대에 직면하게 될 문제들입니다. 그러기에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인간들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속도보다 사람을 위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호 7번 민중당 박승옥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민중당의 비례대표 1번은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입니다. 2번은 농민수당 만드는 데 앞장선 진짜 농민입니다. 3번은 이제 막 만 25세가 되어 피선거권을 획득한 청년 여성입니다. 4번은 강제해산당해 의원직을 잃은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이었고 의원직을 잃은 후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건설 노동자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비례정당 막장 정치로 이분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문이 좁아졌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정당 투표 기호 8번 민중당에 지지 투표 해주십시오. 민중당 박승옥이 이분들과 함께 어깨 걸고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는 분들과 차별과 배제로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분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시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포항 MBC가 생방송으로 마련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시 남구 울릉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셨습니다.